오늘 이야기할 것들을 칠판에 띄우는 중인데 조작에 서툴러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 방안, 추진 방안. 큰 틀에서 두 개를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잘 보이시나요? 법안. 자, 먼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 옆에 지금 증권분이 계신데 이제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네. 제가 좀 올해 이제 40대에 접어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설명서가 있나 이런 거 안 보고도 그냥 컴퓨터 잘 다뤘는데, 요즘은 네이버에 찾아봐도 이제 못하는 지경이 돼서. 아, 참, 잘 들리시나요, 지금? 제 목소리? 듣고 계신 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려야 될 텐데. 아, 들린다. 아, 네. 들린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실 거니까 어차피, 좀 계속 말씀하자면, 다음 주, 제가 좋은 소식을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 자, 첫 번째. 자, 이륜차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법안을 이제 발의할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예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에서 이제 그 개정 취지는 좀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전국의 그 도시지역, 먼저 우선 도시지역부터 해야 되겠죠. 도시지역의 그 주차장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가면 다 못 들어온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주차장법의 취지에 맞게끔 주차장에 이륜차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초안을 지금 작성해 놨었는데, 그 초안을 이제 법안의 법률안,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국회의원 10명을 모았어요, 드디어. 그래서 12명의 국회의원의 도장을 받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요건 충족했고,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언제 며칠이냐? 20일, 4월 20일. 4월 20일에 개정안을 발의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개정안 발의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즐거운 소식을 제가 하나 전달해드리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법안의 발의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화요일에 이제 한병도 의원실에서 배포하는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부설 주차장, 뭐 노회 주차장 이런 곳들에 대해서 이륜차 전용 주차 구획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인 거고, 근데 법안이 발의만 되면 끝이냐? 아니에요. 법안 발의되면은 이제 소관 상임위 심사 거쳐야 되고요.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 없어야 돼요. 반대 의견 나오고 막 그러면은 법안 통과되는데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법안의 심사에 이제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정말 빠르면은 뭐 한두 달에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좀 일단은 통과를 좀 어떻게든 시키고 싶어서 반대할 만한 내용을 최소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주차 구획의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하위 법령으로 위임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법안을 일단 만들어 놔서 가급적이면 좀 통과될 수 있게 한번 추진을 해볼 예정인 거고요. 그래서 법안이 이제 발의된 이후에 통과될 때까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국회 토론회 준비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이래야 돼서 여기에 좀 소요되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또 준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힘을 합칠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토론회 한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한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이제 오늘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통행 추진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저의 큰 틀에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 추진 얘기 꺼내면, 자, 제가 국회의원들이랑 좀 얘기해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어차피 이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의 일반인들의 반응 다 알고 있잖아요. 위험하다. 뭐 하루에도 뭐 몇십 명씩 죽어나갈 거다. 뭐 안에서 막 난리치고 과속하고 이러면 어떡하냐. 뭐 막 등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폭주할 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거예요. 안전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너무 많아요. 뭐 OECD는 대부분 다 들어가고 전 세계 고속도로 전용도로 아예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뭐 두세 개밖에 없고 이런 얘기 해봤자 귀에도 듣지도 않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건 그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관은 뭐냐면 좋다. 그러면 그 안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자. 이제 해외 같은 경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배기량별로 이제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나 뭐 고속도로 이런 데 들어가는 요건을 좀 달리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한 나라들의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수집을 하려고 해요. 해외 사례들, 해외는 그 이륜차와 관련된 면허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면허의 구별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뭐 그 면허 취득 요건을 달리하기 위한 시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시험에 통과하는 그런 이제 연수 조건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연수를 받게 하기 위한 기관들도 있을 테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기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마련하자, 그러면. 그래서 마련해서 이륜차 안전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륜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종 소형 면허밖에 없는데 이종 소형이랑 원동기 면허밖에 없잖아요. 아니면은 이종 보통이나 뭐 일종 보통을 가지고 이제 타는 방법이 있는데 이륜차 면허를 세분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보려고 해요. 관련된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그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들어갈 수 있게 그럼 하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하자면, 이제 안전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고요.
이것은 전제 조건이 바로 안전교육. 이제 안전교육 기관이 필요하고 안전교육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면허제도 과연 면허 종류를 세분화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할 예정입니다. 하자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스터디를 해보려고 예정인 거고, 이렇게.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영암 F1 경기장을 갔다 왔어요. 그 혹시 관련된 동영상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중에 그 영암의 F1 경주장에 이제 트랙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트랙을 달릴 수 있는 날인 건데, 그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가서 이제 금요일에는 그 트랙을 달릴 수 있는 라이선스 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이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론 시험도 보고, 그리고 그날 이제 실기 주행 테스트도 봤어요. 그래서 그 트랙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교육을 받고 그날 한번 타보니까, 제가 2002년도에 오토바이에 입문을 해서 사실 공도에서 오토바이 탄 거는 뭐 이제 거의 한 10수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교육은 처음 받은 거예요. 안전교육. 뭐 발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체중은 어떻게 실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너를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감속했다가 코너에서 체중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악셀은 어떤 식으로 열어줘, 스로틀은 어떤 식으로 열어줘야지 이제 안 미끄러진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저 혼자 이제 찾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알고 숙지했었는데, 막상 트랙에 들어가서 아주 깊은 코너를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해보니까 제가 제 몸으로 오토바이를 체득했던 것들이 아주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트랙이라는 곳이 사실 신호등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신호 위반해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도 없고, 어찌 보면 되게 안전한 도로거든요. 그 위험 요소가 되게 적고, 본인이 정말로 폭주를 해서 어디에 막 박지만 않으면은 뭐 사망을 할 그런 가능성은 없으니까, 아주 안전한 곳에서 또 숙련된 그런 숙련된 조교에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숙련된 조교의 그런 교육을 받고 타보니까, 야, 내가 이거를 입문할 때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공도를 타면서 사고 날 뻔한 적이 몇 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뭐 솔직히 급차선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돌당할 뻔한 적이 한번 떠오르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그냥 안 하면 되는데, 그 운전 조작 미스로 인해서 사고 날 뻔했던 적이 있어요. 그 광화문에서 그 독립문 쪽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보면은 커브길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다가 쭉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는 그런 커브길이었는데, 그 커브길에서 제가 미처 속도를 못 줄였던 거예요. 속도를 충분히 못 줄인 상태에서 커브가 나오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죠. 속도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여기 잘 보이나?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 잡아서 바이크가 이렇게 서면, 이제 잘 아시겠죠? 바이크는 이렇게 서면은 직진해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제가 거의 이탈할 뻔했던 적이 있어요. 한 번 있고,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있고.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트랙이나 이런 데서 좀 연습을 해보고, 원돌기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런 위험에 처할 일이 없을 텐데, 저는 사실은
그런 위험에 처했었고, 실제로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저는 운 좋게 사고는 안 났는데, 왜냐면 그때 차선 이탈은 했었어요. 그래서 뒤에 만약에 측면에서 바짝 따라오는 차가 있었다면 사고가 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정말 운 좋게 사고가 안 났지만 누구든 그렇게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좀 트랙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위험 또는 실제로 그런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서 이런 비단 면허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이 뭐 서울이나 이런 근교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그 지난번에 다녀온 그런 뭐 목포 좀 멀긴 하지만 그런 영암이나 뭐 인제나 이런 트랙이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적자가 되게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차라리 도로 주행 교육도 받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그 뭐 10시간, 20시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면허를 뭐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취득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방안을 앞으로 써보면 우리는 고속도로나 전용도로를 안전하게 탈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고요. 영암 같은 경우 F1 경기장 지금 뭐 적자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그런 좀 운영상의 그런 적자 문제도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뭐 제 아이디어 차원인데, 이것이 실제로 적절한 건지 뭐 예산이나 뭐 이런 문제 등등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개인이 들여야 되는 기금 경비는 어느 정도로 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향후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토론회 열리고 그러면 와서 좀 의견도 기탄 없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토론회는 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좀 진정 국면이 되면 국회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사실은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한테 이 이륜 자동차 운전자들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좀 회복하고 이럴 수 있는지, 이륜 자동차 운전자들과 관련된 정책 질의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제 블로그에 그 정책 질의서 원문과 그 다음에 그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다 공개해 놨거든요. 제 블로그를 이 방송에 설명글에다가 이제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텐데 한번 직접 보시고, 이거를 보시라는 취지는 뭐냐? 자, 이번에 그 정책 질의를 그 4명의 후보자들한테 보내서 오세훈, 박영선, 박형준, 김영춘 후보 4명한테 보내서 그 중에 2명한테 답이 왔어요. 박영선, 김영춘 후보자한테 답이 왔는데 그 2명의 후보자는 둘 다 낙선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되신 분들은 정책 질의서에 대해서 결국은 끝까지 무응답하신 분들인데, 자, 여기서 그냥 물러날 것이냐? 아니죠. 자, 선거 1년 후에 또 합니다. 예, 지방선거 1년 후에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 정책 질의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 홈페이지에다가 전부 공개한 이유는 하나,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의견을 좀 받고 싶어요. 제가 막 밤새서 이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짧은 시간에 한 거여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이륜차 업계에 관계하거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또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런 질문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질문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륜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륜차 산업계에 계신 분들, 이륜차의 또 배달 라이더 분들도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러한 권리가 도외시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뭔지 각 지자체 단체장이 될 사람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 2년 후, 1년 후에 지방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 후보자들한테 다 보내자고요. 그리고 대선 있죠, 내년에. 대선 후보 캠프에도 보낼 거예요. 대선 후보 캠프에다가도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서, 자,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자, 320만 이상의, 지금 320만 대 등록돼 있어요. 이 1륜차 라이더들의 권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떠한 방안이 있냐? 대통령 후보자들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총선 있죠? 네, 2년 후에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다 물어보자고요. 저의 계획은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직선제, 선출직, 국회의원, 시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서 이들이 적어도 1륜차와 관련돼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각 캠프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게 하고요. 고민하게 하고 실제로 그들이 그러면 고민 끝에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뭐 공약을 보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보내온 공약을 기초로 우리가 선거를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이들이 당선된 이후에 자 공약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가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저의 계획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데 더 많아야 돼요. 지금 보면 앵그리 라이더나 뭐 대한 라이더 연합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정책 질의서 보낼 때는 바흄에도 함께 했었고 뭐 코리안 라이더 밴드 그 다음에 전국 그 1륜차 고속도로 추진본부 뭐 이런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사우스런 뭐 그 다음에 그 대학생 동아리 연합도 있어요. 한국 대학생 동아리 연합 또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더 있어야 돼요. 더. 그래서 더 많은 단체들이 이 정책 질의서 보내는데 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단체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진짜 평소에도 하나의 단체로 모여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좀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회비도 좀 내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그 1륜차 운전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여러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활동가들 중에서 일부 상근 직원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상근 직원도 두고 왜냐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 그다음에 일반 그 지방자치단체장 모든 후보 캠프에 이런 것들을 정책 질의서 다 보내고 답변 온 거 다 취합하고 연락하고 이러려면은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못하죠. 그래서 상근 직원 뽑고, 그 다음에 활동가들도 무역맨이나 뭐 약간 이런 사람들 요즘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예 상근으로 그냥 활동하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이 1륜차 운전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 총연합회를 이제 설립할 때 그때 다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요 정도 일단 오늘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되는 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개정안 발의되면 발의가 끝이 아니라 발의는 시작이에요. 시작이어서 이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이제 혹시라도 어떤 다른 국회의원들이 딴지 걸지는 않는지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실에 전화해서 항의해야죠. 아니 당신 여태 뭐 하다가 갑자기 딴지냐 이러면서 이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 방송은 한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보자. 의견들 주시는 것들이 뭐 좀 있었나요? 아파트
아파트 이륜차 주차구역.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주차장법으로는 안 되고 다른 법도 또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아파트 주차장은 사실 주차장법 적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법을 발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부를 해볼게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링크에다가 지금 공유할 거는 아까 그 정책 질의서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이륜차 운전자 관련 그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이 각 후보자들은 이제 보궐선거 끝났고 이제 내년 대선, 지방선거, 총선 다 해당돼요. 모든 직선제의 선거마다 다 보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보낼 정책 질의서 원본이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 블로그 링크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좀 많은 보시고 실제로 보시고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추후 그런 의견을 좀 주세요. 그리고 맞다 그것도 있다 참 공지 그것도 있어요. 그 지금 지정차로 와 관련된 헌법소원 진행 중인데 경찰청장이 제출한 의견서가 아주 가관이었죠. 이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게 우리 청구인단의 주장인데, 그죠? 그것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의견서는 한마디로 아니다, 안 위험하다. 그거거든요. 지정차로제가 오히려 있어서 더 안전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진짜 한 몇 시간만 타고 지정차로를 지키면은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추측컨대 이 의견서를 쓴 사람은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정차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 신청할 예정인데 아울러서 지금 이 지정차로 헌법소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372명이에요, 총. 1차 접수 때 370명이었고 2차 접수 때 2명이 접수해가지고 372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적지 않나요? 네. 너무 적어요, 솔직히. 한 1000명은 돼야지, 최소한. 그래서 주위에 좀 이 지정차로 위헌, 헌법소원 심판에 아직도 참가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주위에. 이분들을 좀 설득해서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가 그것도 그 공지를 같이 띄워놓을게요. 그 링크를 이 영상의 설명 글에다가 지정차로 헌법소원 3차 청구인단 지금 모집 중이에요. 3차 청구인단에 좀 되도록이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좀 신청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참가비는 이제 5만 원부터 시작인데 여기에서 이제 거친 참가비를 가지고 제가 딴짓 안 할게요. 이 소송에 지금 저 말고 담당 변호사를 제가 한 명 더 배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제가 현장 검증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충당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수록 제가 다른 소송을 좀 줄이고 이 오토바이 관련된 문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의 일주일이 사실은 너무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냥 알아서 당신 열심히 해라, 응원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힘을 실어주는 거는 결국은 자원이에요. 와서 직접 뭐 글을 써서 도와주시든가 아니면은 이런 참가 신청을 진짜 해서 같이 물적 자원을 지원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이 일을 계속 해갈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솔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링크에 두 개를 걸어 놓을게요. 하나는 정책 질의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또 하나는 지정차로 헌법소원 3차 청구인단 모집 링크. 그래서 이것들을 혼자만 가입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독려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이런 결사대가
이 헌법소원, 지정차로 위원 헌법소원에 함께 하고, 그리고 저는 이 지정차로 헌법위원 결정 받아낼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진짜 받아내는지. 저 일단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는 약속 지켰습니다. 발의할 거라고 제가 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발의할 거고요. 발의되고 이제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요. 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 또 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방송에 댓글로 다셔도 되고 제 블로그에다가 댓글 다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좀 꼬이네요.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네.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 참여.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는 와중에 네, 참여를 하신 분이 있네요. 제가 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 뵐게요. 네, 안녕.